여러분 12일날 무조건 이 음식은 드십시오. 이날은 한 해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며 원래 역시 음기가 가장 강하다는 을사년이라 무조건 이 음식만은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날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 해 내내 재수가 없다, 되는 일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음력 15일, 그러니까 이번 달 12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날은 오기일이라고도 하며 상원이라고도 하는 날이에요. 네, 1년 중 운수에 관한 말이 가장 많고 또 금기 역시 가장 많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은 과거 왕궁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한 해 운을 바라고 또 복을 바라며 강한 음기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날이에요. 여러분 이날 무조건 이제 알려드리는 음식은 꼭 드시고 또 이 행동은 꼭 하십시오. 특히 올해는 음기가 아주 강한 해이라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이날 양기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양기의 정도에 따라 올 한 해 여러분의 운의 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날은 반찬을 많이 먹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밥은 고정적인 것이고 늘 같은 것이라 음을 말하고 또 반찬은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라 양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날은 늘 먹는 밥이 아니라 오곡밥을 먹는 것이고 또 찰밥을 먹는 것이고 반찬 역시 이날은 평소와 다른 것을 먹어야 하며 또 식사를 하실 때도 밥보다 반찬을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나물 종류, 채소 종류는 양기가 아주 강한 것이라 이날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날 반찬을 많이 먹으면 한 해 운이 좋아진다고 하여 과거부터 이날은 가능한 나물 종류를 많이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체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는 무, 오이, 호박, 박, 가지, 버섯, 고사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집에서 9가지의 나물을 9번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만큼 많은 반찬을 먹어야 한다는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원래 이날 오곡밥은 꼭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곡밥은 쌀, 보리, 조, 팥, 수수로 조합된 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보리 대신 콩을 넣어 오곡밥이라고 하죠. 네, 오곡밥은 오행 즉 목화토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해 내내 오행이 균형이 맞아 행복운도, 번영운도, 또 재물운도, 건강운도 잘 살아나기를 기원하면서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곡밥은 한 해 내내 운의 행로에 막힘이 없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을 먹으면 한 해 내내 불행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의 어울림, 즉 인복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람으로 인한 불행이 아주 많은 해이고 또 금전적인 불행이 아주 많은 해이니 꼭 오곡밥을 드셔서 이 불행들 모두 없애시도록 하세요. 물론 찰밥도 이런 의미는 가지고 있으니 오곡밥 대신 찰밥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날 묵은 나물을 먹으면 여름에 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월 대보름날은 말린 나물로 반찬을 해 먹는 날입니다. 이런 나물을 드시면 한 해 내내 병이 없다고 하였으며 특히 여름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네, 이 말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나물은 고사리, 버섯, 오이고지, 가지껍질, 무, 시래기 등의 햇볕에 말린 나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날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 양기를 듬뿍 가진 이 나물로 반찬을 해 먹어야 몸에 균형이 생긴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식이 현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과거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던 비빔밥과 비슷하죠. 맞습니다. 이날 점심은 꼭 비빔밥으로 한 그릇 하세요. 아니면 시래기국을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부름을 깨는 날이 바로 보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부스럼이 정말 큰 고질병이었어요. 하여 견과류 즉 기름이 많은 것을 먹어 부스럼을 예방했다는 것이죠. 네, 이를 부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럼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는 큰 고질병은 아니에요. 다만 겨울에 얼었던 몸은 음기가 아주 강하다는 것, 그래서 뜨겁고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 이것은 알아두세요. 네, 우리 민족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시원하다라는 말을 하죠. 맞습니다. 이것은 음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며 또 혈맥의 순환이 좋아져서 자연히 생기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날 부스럼은 아니더라도 항상 식사를 하며 따뜻한 음식 그리고 조금 땀이 나는 음식을 드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한 해 내내 운이 살아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귀발기술을 먹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 귀발기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과거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찬술을 한 모금씩 하면 귀가 밝아지고 또 좋은 일들만 생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이를 귀발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는 아침부터 술을 먹어 좋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발기술을 핑계로 과음을 하는 건 역시 좋을 이유가 전혀 없을 거예요. 다만 저녁에 한 해의 운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한 모금씩 정도 하시는 것은 어떠실까 싶네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대보름날 아침은 꼭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보름은 12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보름이라고 말을 하는 날은 두 날이에요. 네, 정월 대보름과 8월 대보름이 바로 그날인 것이죠. 특히 그중 정월 대보름은 한 해 운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 이날은 복을 처해야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복 중에서 제일인 식복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식복을 강하게 하고 식복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침을 드시는 것이 제일이에요. 네, 절대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번영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부자이든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이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성공하려면 아침을 꼭 먹어라 라는 말이 성공학 강연에서는 무조건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날은 아침은 꼭 드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돈 문제나 돈 걱정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대보름날은 많이 드세요. 먹는 것이 다 복인 날입니다. 여러분 과거 대보름날은 성이 다른 새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평소 3번 먹는 밥도 9번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은 평소보다 많이 먹어라, 자주 먹어라 라는 말인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한 해 식복이라는 의미, 즉 여러분의 재물복이라는 의미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살찌는 것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네, 이날 먹는 것은 다 여러분의 돈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대보름날은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여러분 앞서 성이 다른 새 집에서 밥을 먹어라 라는 말은 많은 집을 방문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이날은 은기가 강한 날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해 사람복이 없어진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특히 올해는 을사년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참 많은 한 해입니다. 여러분 12일 날은 꼭 친한 친구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같이 점심이라도 같이 드시도록 하세요.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는 풍습이라는 것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또 대목은 과거에 불필요한 유산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우리 조상님들의 현명한 지혜였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네, 행동이 바로 운을 만든다는 원리가 이것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